윤석열 윤한 갈등을 보여주는 이 세력들의 일종의 분포도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죠. 거기 보면은 조선일보가 어디 쪽에 있습니까? 한동훈 쪽에 붙어 있잖아요. 신세력에. 한동훈, 조선일보의 이제 방준호, 방정호, 조선일보 3세들이죠. 그리고 한동훈을 미는 이제 재벌들, SK 최태원, 신세계 정영진은 약간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전히 이제 SK 최태원은 뭐 한동훈의 이제 거의 뭐 후원자 같은 느낌.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세미나에 한동훈을 불러가지고 대선 주자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그런 세레모니를 또 해주기도 했죠. 그리고 이 모든 한동훈과 조선일보, SK 최태원하고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는 LG 마사의 윤관입니다. 한동훈을 재벌과 그리고 조선일보에 연결시켜주는 핵심 앵커입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중앙일보는 어디 붙어 있냐면 윤석열, 김건희 쪽에 서 있습니다. 네, 좀 정확히 얘기하자면 사실상 중앙일보는 그 윤석열, 김건희 쪽은 아니긴 한데 한동훈을 상당히 견제하는 쪽에 있어요. 한동훈을 견제하는 쪽. 저 한동훈은 저 SK 최태원하고 너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중앙일보는 뭐 삼성하고 관계가 뭐 불편하다 어쩐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삼성하고 끈끈한 관계가 있죠. 범삼성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과 유착이 되어 있는 SK가 너무 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삼성이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작아질 수도 있고 해서 상당히 중앙일보는 약간 한동훈에 경계하는 그런 스탠스. 그 오늘 보도래도 조선하고 중앙이 확연히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가 한동훈을 띄워주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과 조선일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LG마사의 윤관이다. 네, LG마사의 윤관은 이제 최태원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최태원이 SK텔레콤 그 컬러링 서비스가 있어요. 그 와이더덴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시켜가지고 그 한 수백억 원의 그 시세 차익을 안겨준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윤관과 최태원이 뭐 상당히 가깝게 지내고 있고 최태원이 윤관을 LG가의 이제 그 사위로 소개시켜준 역할도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LG마사의 윤관이 한동훈의 부인 진은정 씨가 윤관 씨하고 같은 구정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굉장히 둘이서 또 개인적으로 또 친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LG마사의 윤관은 TV조선 방정호 씨하고도 가깝고 또 TV조선의 주요한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사단을 연결시켜주는 핵심 앵커는 저 LG마사의 윤관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윤관과 한동훈도 아주 가까운 사이죠. 저희가 그때 페이스북에서 서로 좋아요 눌러주는 아주 친한 친구 사이다.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동훈이 올린 사진이죠. 사진. 한동훈 아들. 한동훈이 그렇게 대중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을 때, 그럴 때 윤관이 좋아요를 누르는.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이제 2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윤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그리고 요거는 꽃가루 윤관이 올린 자녀 사진인데요. 한동훈이 좋아요를 누르고. 여기에 좋아요가 몇 개냐면 7명 중에 한 명이 한동훈이에요. 윤관이 또 뭘 올렸더니 애기 사진인데 한동훈이 4개면 그만큼 가깝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까워. 2010년 되면은 둘 다 그냥 아주 2016년도 박영수 특검 때부터 이름을 좀 얻기 시작했지 그전에는 누가 알았습니까? 일반 평검사였죠. 그리고 방정호하고 윤관하고도 또 가깝습니다. TV조선 방정호하고 윤관하고는 또 페이스북 친구 사이죠. 방준호. 장남이죠. 준호도 역시 윤관과 페이스북 친구. 하이그라운드가 이제 외주사예요. TV조선 외주사. 뭐 드라마나 이런 외주 제작사인데 이 하이그라운드의 그 기타 특수 관계자로 BRV. 조선방송과 함께 BRV가 있죠. 브루런 벤처스. 바로 윤관이 대표인 회사죠. TV조선이 들어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한데 BRV, 윤관이 운영하는 투자 회사죠. 그만큼 윤관은 조선일보하고의 특수 관계인입니다. 저 윤관이 한동훈하고 저렇게 페이스북에서 아주 가까운 사임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BRV가 지금 하이그라운드에다가 돈을 빌려주기도 35 했죠. 이상 투자했네요.
차입을 빌려주기도 했군요. 그동안의 윤한 갈등 속에서도 작년 초에 사정 기관들이 윤관을 아주 압박을 많이 했어요. 언론은 사실은 왜 갑자기 LG마사의 윤관에 대해서 저렇게 그 국세청이 그 죽자고 달려들까 다 의아했을 거예요. 예, 그 이유가 이 윤한 갈등에 있었던 거예요. LG마사의 윤관은 윤석열, 김건희, 특히 김건희 씨 입장에서 봤을 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한동훈을 서포트하는 가장 중요한 세력 중에 한 명이 윤관이었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윤석열, 김건희가 한동훈을 치는 차원에서 LG마사의 윤관에 대해서 국세청이 뒷조사를 대대적으로 했던 거죠. 네. 그리고 이건 올해 2월 기사거든요. 네. 올해도 계속되네요. 이제는 국세청이 아니라 검찰과 금감원까지 나서서 LG마사의 윤관을 지금 정조준했다. 네. 저 이제 한동훈하고 가깝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거죠. 네. 금감원에는 누가 있냐? 이복현 금감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친윤 라인들이 가동을 해서 한동훈을 지금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저게 여의치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윤한 갈등이 저렇게 격렬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검찰이 예전처럼 자기네 말을 잘 안 듣고 하니까 이제 군을 동원해서 계엄을 일으켰고 결국 계엄이 실패하면서 이제 다시 한동훈이 윤석열, 김건희를 치는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를 넘어서 자기 대권 가드의 장애가 되는 오세훈과 홍준표까지 검찰을 통해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요 얘기가 오늘 이제 우리가 주요 테마로 좀 올린 이슈 중에 하나인데 김건희 씨 육성이 공개됐는데 그 조선일보 폐간을 얘기를 해서 상당히 의외다. 왜냐하면 조선일보는 윤석열 정권이랑 한편 아니냐 이렇게들 대부분 이제 막연히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뉴탐사를 보신 분들은 사실은 한편이라고 보기 좀 힘들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한동훈 편에 서 있잖아요. 윤한 갈등이라는 구도를 봤을 때 조선일보는 김건희의 적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나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조중동 다 싫다고 얘기하면서 왜 조선일보만 폐간시킬 만큼 자기 목숨을 걸 만큼 싫어했겠냐. 한동훈을 띄우고 있으니까, 한동훈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싫은 거예요. 자, 그 육성, 그죠?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공개됐죠. 같이 들어보시죠. 말로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는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알아? 중앙일보는 이제 삼성하고는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 하지만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저게 이제 어느 시점에 녹음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고요. 저 통화의 상대방이 누군지는 뭐 짐작은 가지만 누군지는 아직은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았죠. 그런데 저건 분명히 얘기하지만 작년 초에 윤석열, 한동훈 갈등이 불거지고 난 이후의 통화일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을 지탱하는 두 가지 큰 세력들은 검찰 내부의 친한계 라인 그리고 조선일보죠. 결국은 이 조선일보와 검찰을 뒷배로 해서 한동훈이 칼을 빼들고 지속적으로 윤석열, 김건희한테 대들었죠. 그러다 이걸 검찰 라인을 동원해서 한번 진압을 해보려고 했는데 거꾸로 검찰 라인이 한동훈의 장악이 된 사실들을 알면서 결국 군을 동원해서 한동훈 세력을 제압을 해보려고 했던 게 제가 볼 때는 12.3 계엄으로 보여집니다.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정말 원수가 닿겠습니까?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 그만큼 조선일보가 한동훈을 같은 그 카테고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온 거죠.